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정말 찐 부자들이 네. 좋아하는 투자 네. 알려드릴게요. 아, 궁금하네요. 네. 네. 강장군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부자들은 어떤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자라고 하면은 꼬마 빌딩, 네. 빌딩 위주의 투자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요즘 드네요. 젊은 부자들, 유명한 연예인분들 네. 이런 분들이 빌딩 투자 사례가 많죠. 네. 근데 원래 애초에 좀 찐 부자들은 네. 공장 창고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가 좋냐면 공장 창고가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땅이 상가보다 면적이 넓어요. 네. 상가는 보통 뭐 100평 전후잖아요. 그렇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뭐 50평짜리도 있고 뭐 25평, 30평짜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창고는 기본적으로 빌딩보다 토지 크죠. 면적이 한 네. 10배 정도 더 넓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건물을 보면 건물은 점점 감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딩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땅값이 올라서거든요. 아. 근데 창고는 공장이나 창고는 대부분 1층이잖아요. 네, 저층으로 되어 있죠. 네, 거의 그래서 대부분. 건물 감가가 작고 네. 땅은 넓으니까 음. 토지의 지가 상승 부분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의 시세 차익이 크거든요. 그렇네요. 네, 대신 빌딩보다 월세는 조금 낮겠죠. 네. 근데 많이 안 낮아요. 1%도 채 차이가 안 날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그럼 비슷하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우리 꼬마 빌딩을 가면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시기 때 비슷한 시기 때 창고를 사러 가면 수익률이 잘 사면 네. 2%대도 있었지만 3%에서 5% 나오는 창고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빌딩 살 필요가 없는 그렇죠. 할 정도로 그랬던 거죠. 땅도 좋았던 많이 거죠. 가져갈 수 있고 네. 창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빌딩은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도 많이 사고 하니까 네. 로망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 창고 하면 왠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 네. 모습이 살짝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네.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이 공장 창고를 세밀하게 나누면 얘가 가지는 입지적 가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가 토지의 있고, 가치.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 가치. 네. 두 번째는 토지 가치. 토지 가치. 세 번째가 이제 건물의 가치입니다. 건물이 제일 꽂히네요. 네, 어차피 건물은 지금부터 월세 받기는 좋지만 점점 감가가 되기 때문에 점점 감가가 된다. 결국에는 시세가 오르는 거는 이 입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네.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지 가치부터 보겠습니다. 네. 예시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좋은 남양주나 네.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김포로 가보겠습니다. 즉석에서 이제 김포로 왔습니다. 네. 자, 김포에 가면 여기가 한강신도시죠. 네, 그렇죠. 요렇게가 이제 한강신도시예요. 네. 이 한강신도시가 있는데 이 신도시에서 조금만 옆으로 오면 뭐가 있냐면 공장 창고들이 이렇게 많아요. 신도시 옆에 공장이 있네요. 네. 그래서 스카이뷰로 하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뷰를 엄청 탁 많은데. 찍으면 네. 이제 공장 창고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그런데 바로 1km도 안 되는 뭐 부분에 조금 전에 여기서 1km도 안 되는 부분에 아파트가 바로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네요. 네, 바로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요 입지적 가치로 봤을 때 네. 현재로는 공장이나 창고인데 네. 이게 상가가 되면 가장 좋아요.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네. 그러면 이게 요 동네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땅값이 어차피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네. 얘가 나중에 상가로 바뀌면 네. 추가 상승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뭐냐면요. 공장 창고가 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로. 네.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아파트 시행사는 어떻게 보냐면 네. 내가 이거 사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네. 분양 수익이 더 크다. 많이 이거를 보거든요. 네. 네. 그럼 현재 높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가 빌딩보다도 네. 그냥 창고 건물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철거하기도 굉장히 쉽고. 철거하기가 편하니까 네. 이주시키기도 편하고.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좋은 거는 공장 창고에서 주택으로 바뀌는 경우. 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네. 여전히 공장 창고 그대로인데 네. 이 수요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자, 하나씩 공장을 많이 산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 양은 그대로인데 이 사는 사람이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공장 창고인데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지금 요쪽이죠. 네. 여기 양천읍? 보면 네. 양천읍에 가면 제2한강신도시에서 컴팩트시티로 네. 발표가 났죠. 네, 이번에 났습니다. 네, 요런데 이제 공장 창고들이 전부 이제 아파트가 될 예정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한 단계 더 빨리 볼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남양주나 화성이 있어요. 화성, 남양주. 남양주나 하남이 있습니다. 하남. 네. 화성도 뭐 마찬가지로 있지만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거의 80% 이상 네. 완료되었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완료되었거든요. 네. 네. 여기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에 자 조금 느리네요. 네. 자, 보통 이렇게 많이 보죠. 네, 지적 편집도로 하면 더 잘 보여요. 네. 여기 보면 여기 공동주택 용지 이래 네. 있잖아요. 진접지구 공동주택 용지가 나와 예. 있습니다. 이런데 공동주택 용지로 이제 표시가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왕숙지구,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여기는 진접지구 해서 공동주택 용지로 표시가 되는데 네. 여기가 현재까지는 뭐였냐면 이런 공장 창고 지대입니다. 어. 공장 창고 지대인데 네. 요렇게 이제 신도시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거네요. 예, 이게 이제 아파트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런데 이런 선이 있죠. 네. 이게 도로거든요. 네. 이런 도로 여기가 이 도로 요 신도시에서 나오는 도로가 요 도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 도로 있죠. 네. 요 노란색 도로. 기존 도로. 예. 네. 이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나 이런 데가 2018년경에 발표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밑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니까 여기를 이 녹색 부분은 사람들이 투자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갈색 부분 있죠. 네.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지역이네요. 현재로도 개발하기 좋은 땅이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겠다 이런 데는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벌써 이렇게 이제, 신축이 되었네요. 네, 근생 건물이 이렇게 이제 신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편의점도 있고 상가도 뭐 부동산도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예전 모습을 보면 네. 과거 모습이 궁금합니다. 네, 과거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18년도에 발표 나기 전에 이제 17년도 모습을 보면 네. 그냥 이렇게 허름한 뭐 주차장이나 뭐 창고 같은 거 이렇게 네. 쓰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이게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현재 가보면 이제 펜스가 쳐져 있고 공사 중인데 네.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바뀐 이유는 어떻게 첫 번째 이 메시지가 됐던 거는 네. 여기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 나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네. 이제 요런 데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요 토지의 맞아요. 가치들이 좋아지는 좋아진 거예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메인 도로를 물고 있는 데는 어떻게 바뀌냐면 근생용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지금은 창고로 밀집되어 있는데 옆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근생용지로 바뀐다. 그 그렇죠. 말이죠. 네. 그리고 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게 김포라서 네. 제가 다시 이제 김포로 갈 건데 김포로 가면요. 여기 한강신도시까지 여기 골드라인에서 네. 김포 골드라인에서 여기 구례역까지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은 한 코스 더 가면 양촌역이라고 네. 있어요. 종점이죠. 네. 그러면 이 양촌역 역세권은 요 한 특히 500m 이내, 네. 1km 이내까지는 네. 꽤 넓거든요. 500m 하면 그럼요, 예. 맞죠? 그다음에 1km까지 하면 더 넓겠죠. 네. 자, 1km까지는 보통은 이제 간접 역세권 해서 뭐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빌라입니다. 뭐 역세권 상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역세권까지는 뭔가 상가나 아파트가 들어오기 좋은 입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히.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딱 봐도 여기가 메인 도로가 되죠. 네. 요런 데가 메인 도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위를 봐더라도 요런 데가 주도로예요. 버스 도로 노선 따라서. 네. 주통행 도로죠. 예, 주통행 도로거든요. 그러면 요런 데는 이제 기존의 창고였다가 이런 근생이 들어가기에 좋게 네. 바뀌는 거예요. 그렇네요. 2차선 도로가 들어오니까 바뀌죠. 그렇죠. 네. 식당도 들어와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도로가 들어와서 바뀐 걸 봤죠. 네. 근데 앞으로 지금은 도로가 없는데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들어오면 또 바뀌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도로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네이버 지도에서 네.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편집도, 예.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카카오맵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표시가 됩니다. 새롭게 도로가 들어오는 것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보면 양천역 김포 골드라인 여기로 왔었죠. 네.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네. 지금 여기 도로를 잘 보시면 여기 큰 대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요까지 없죠. 네. 현재는 없죠. 없어요. 네. 그런데 보면 이거를 크게 해서 보면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네. 보이네요. 요렇게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요런 땅들. 네. 예. 제가 임의의 땅을 찍어서 주소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주소가 보이죠? 네. 유현리 444번지죠. 네. 임의로 찍은 거예요. 네. 예,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네. 자, 유현리 444번지. 444 이렇게 하면 양천으로 네. 예, 돼 있네요. 나오죠. 한번 토지 이음에서 지번을 입력해요. 네. 그러면 요 밑에 지적도로 볼 있네요. 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해서 네. 계획도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광로 3류라고 해서 주간선도로에 네. 저촉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도로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계획은. 굉장히 넓은 도로 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가 어느 정도 넓은지 보려면 네. 지금 여기서 이 선이 요렇게 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엄청난데요. 네. 왕복 4차선이 네. 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기존의 도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뜬금없이 도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기존 도로랑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그렇죠. 도로끼리 연결을 시켜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넓은 도로가 네. 지금은 여기 도로가 없죠. 네. 여기로 간통해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부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까 저 땅이 네. 요런 땅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좁은 도로로 네. 이렇게 좁은 도로로 가야 되는데 네, 돌아가야 되죠. 예, 이렇게 좁은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창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공장 창고들이 네. 예, 이렇게 좁은 도로로 이렇게 가서 이제 요거죠. 네. 예, 굉장히 낡았죠. 많이 예, 낡았어요. 엄청 낡았어요. 네. 이런데 나중에 이렇게 새 도로가 생겨버리면 네.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이 돼버리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근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장 창고지만 근생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첫 번째로 좋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 도로도 생기면서 여기 양천역이 있잖아요. 네. 양천역에 500m 이내 반경 찍으면 되죠. 네. 역세권. 500m나 1km 이내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걸어서 이제 내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걸 분양하더라도 더 잘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메인 도로는 아니지만 네.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네. 역세권 1km 이내다. 가까운 곳. 네, 이런 데는 나중에 추가 아파트 부지가 될 수도 아. 있고 혹은 빌라나 원룸 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거죠. 이런 데가 이제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이제 창고지만 여전히 이제 창고로 남는 곳이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요. 네. 여기는 다시 남양주로 가보겠습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재개발이 되면 이주 수요라고 하는데 네. 이 이주 수요가 여기 공장 창고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 남양주 왕숙지구가 발표나기 전에 이분들은 그냥 공장 창고에서 이렇게 실제 활동 그냥 자기가 자영업 같이 그렇죠. 했었단 말이에요. 일터였죠. 네, 그냥 일터였는데 네. 여기에 갑자기 상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네. 보상받고 쫓겨난 거예요. 땅을 뺏긴 거네요. 네. 결론은. 그러면 나는 이제 공장 창고는 없어지고 돈이 들어오죠. 네. 이 돈을 가지고 네. 인근의 30km 이내에 땅을 대토를 하면 대신해서 토지를 장만하는 걸 대토라고 하거든요. 네. 땅을 사면 네. 이제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어지네요. 그래서 인근 30km 이내로 보거든요. 그럼 살 수밖에 없겠다. 보상받은 돈으로 맞죠. 네. 또 내가 일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또 사야지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암묵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30km 이내에 또 사야지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땅값도 오른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또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보상을 두둑하게 받았으면 네. 더 안쪽으로 해서 서울을 근교로 갈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려고 네. 하죠. 네. 근데 이 서울 근교는 내가 보상을 두둑하게 받았으면 괜찮은데 네.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부 가지만 많이 못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더 위로 갑니다. 위쪽으로. 네. 조금 먼 쪽으로 이동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요런데 주거지에 또 공장 창고들이 있어요. 네. 자세히 보면 네. 주거지지만 공장 창고예요. 로드뷰를 넣어보면 주거지인데 이렇게 공장 그러네요. 창고죠. 전부 창고네요. 네, 이런 데는 뭘로 바뀌냐면
당연히 이제 뭘로 바뀌겠어요? 나중에는 빌라나 뭐 이런 주택가로 바뀌겠죠. 네. 대표적인 게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갑자기 생기면서 진접역이 생기면서 여기가 아파트가 뭐 생기기 전에 아파트가 있었지만 네. 이런 계획이 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요런 데 공장 창고 있죠. 요런 데는 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잘 될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원래라면 여기에 공장 창고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 남양주에 만약에 공장 창고가 뭐 1000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예를 네. 들어서. 예. 근데 한 300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 이주 수요가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 창고는 1000개에서 700개로 네. 예를 들어서 뭐 30% 줄어들었는데 네. 수요는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의 수요가 또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네. 이쪽만 보자면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 버린 거죠. 요 땅이 이주 수요가 비해지겠다는 발생되면서. 맞죠. 예, 그러면서 또 공장 창고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거의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주하면서 네. 주변에 집값을 올리는 거랑 것처럼 뭐 비슷한 전월세 임대료도 올리고 매가를 올리는 거랑 네. 비슷한 현상인 거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 가치에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장 창고로 봐야 되는데 어떤 공장 창고로 봐야 되냐? 네. 그러면 이제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토지 부분으로 본다면 토지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진입 도로예요. 네. 도로가 중요하다. 네. 일단 진입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최소 4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어... 보통은 6m 이상 접한 걸 좋아합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큰 트럭 있죠. 네. 추레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추레라 하면 좀 낯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 네. 뭔가 짐을 날려야 되니까 예. 큰 차가 들어가는 네. 도로폭이 네.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네. 이런 게 이제 흔히 현장에서는 추레라고 부릅니다. 네. 추레라라고. 원래는 뭐 이제 트레일러 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덤프 트럭. 예,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그냥 현장에서는 추레라라고 부르는데 그냥 예. 이런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네. 운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큰 차가 들어가고 또 유턴해서 돌려서 나오고 등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최소 6m 도로 폭인 거를 좋아해요. 기본은 4m지만 현장에서는 한 6m 이렇게 넓을수록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야 임대 수요도 더 풍부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작은 차만 활용하는 임차인보다 그렇죠. 큰 차를 쓸 수 있는 임차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들어오는 거죠. 다양해지겠다 맞죠. 네, 그래서 도로 폭을 확인하는 거.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이 중요해요. 용도 지역. 네, 용도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네. 네이버에서 초보용 토지 투자 매뉴얼. 네. 매뉴얼.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거라서 네.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수업 듣고 또 수업 들으신 분이 이렇게 톡강도 올려주셨는데 네. 초보용 토지 투자 매뉴얼 쳐서 블로그에 들어오면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땅을 어떤 순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여기에도 용도 지역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요 지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네. 여기 3단계. 예, 제가 중요함이라고 했죠. 네. 이 용도 지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해놓으면 자, 제가 X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장 창고 짓기 힘들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1, 2번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1, 2번 중에서 자연 녹지 지역이나 네. 계획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주거 지역들 주거 있죠. 지역. 네.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보면 요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주거 지역인데 공장 창고가 있는 것들이 여기 있죠. 네, 맞네요. 이런 데 예, 있어요. 예, 창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런 게 제일 좋고, 네. 두 번째는 계획 관리 지역인데 공장 창고가 있는 것. 예. 세 번째는 뭐 동급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인데 공장 창고가 있는 곳.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하는 방법은 내가 여기 주소를 봤잖아요. 네. 우클릭 주소 보기. 주소를 추출해서. 네, 그럼 주소가 나오죠. 네. 내강리 뭐 702-2번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거를 토지 이음에 들어와서 이거를 그대로 검색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네. 토지의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서류죠. 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들어오면 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예, 개발 제한 그러면 구역. 내가 뭔가 개발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연 녹지라고 좋지만 네. 밑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으면 땡땡땡 구역 요거의 법령을 따라가거든요. 네. 요런 땡땡 지역보다는 구역이 더 힘이 세다. 네. 이래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개발하는데 힘들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 네.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개발할 때 제한적이니까. 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건물의 가치가 있는데 네. 이 용도 지역을 보면요. 네. 자, 용도 지역을 보면 건폐율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100평의 땅이 있으면 자연녹지 지역은 2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평 곱하기 20%하면 20평. 그래서 2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땅은 100평인데 20평까지밖에 못 짓네요. 네.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은 40%예요. 40%. 그러면 땅이 100평 땅이 있다면 4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공장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다시 김포로 가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많이 지을수록 좋은 땅이 되겠다. 그렇죠. 이제 임대료를 받을 때 김포 같은 경우에는 평당 25,000원에서 3만 원의 임대료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20%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같은 100평이라도 네. 20% 건물을 지으면 얼마예요? 20평 지을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럼 평당 3만 원 받는다면 6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같은 100평 땅 위에 네. 건물 20평을 짓고 6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네. 조금 억울한데요. 네. 네.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40%잖아요. 네. 그럼 4, 32, 120만 원을 받을 수가 120만 있어요. 그럼 월세 차이가 벌써 2배가 벌어지잖아요. 그렇네요. 맞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만 본다면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을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연녹지 지역은 이 빨간색 노란색인 도심과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면 자연녹지가 먼저 이렇게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좋은 위치에 네. 자연녹지 지역이 있네요. 그래서 위치는 자연녹지가 좋고 네. 건물로 이제 임대료를 받는 거는 계획관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토지의 시세 차익을 보고 싶으면 이런 자연녹지를 봐야 되고 네. 건물의 임대료를 좀 받고 싶으면 계획관리를 그렇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건물을 짓는데 한 평당 300만 원 정도? 요즘은 네. 예전에는 한 150, 120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 300까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오래 들고 갈 것이냐 또 아니냐 따라서도 조금 전략이 나뉘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자연녹지를 가보면 건물을 다 못 짓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설 건축물을 지어요. 요렇게. 추가적으로 네. 짓는 거네요. 예, 이거는 이제 신고제거든요. 신고제. 예. 예. 왜냐면 건폐율을 다 못 쓰니까 요거도 가설을 지어놨고 네. 요거도 가설을 지어놨죠. 예. 원래라면 요거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렇죠. 가설이 꼭 창고처럼 생겼네요. 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 건축비도 저렴한데 네. 임대료는 건축비가 한 얼마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한 평에 9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네, 되게 쌌었어요. 네, 얼마 맞죠? 안 했었어요. 저도 한 30에서 네. 뭐 60 이렇게 거의 들었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네. 30평짜리 짓는. 네. 그래서 건축비는 완전히 싼데 네. 그 임대료는 또 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축비는 절반 이하인데 반면에 그러네요. 네, 훨씬 임대료는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또 어.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설 건축물로 좀 커버를 하거든요. 그렇죠. 안 지을 이유가 없겠다 맞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이 있는 데는 뭐냐면 수요가 그만큼 많구나. 네. 그러니까 네.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라도 임대료를 더 받고 싶어 하고 네.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에도 내가 뭔가를 활용하면서 임대료를 좀 더 주면서도 활용하고자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수요가 더 풍부하구나. 이래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거의 대부분 가설이 들어가 있다 맞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옛날부터 이런 부자들이 공장 창고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됐다. 네. 네. 그래서 보면 건물 가치는 작은 반면 네. 땅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땅값이 왜 오르냐면 건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네. 결국 토지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초보분들은 이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네. 그냥 가격이 싸면 좋은 땅인지 알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개발 안 하기 힘든 산지나 뭐 농지 네. 이런 걸 사거든요. 네. 싸다는 이유만으로. 맞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장 창고 같은 경우는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지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쓸모는 있는 거죠. 최소한 공장 창고로서의 쓸모 자체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인구가 는다든지 이런 개발 호재가 있어서 땅값이 오른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 창고 투자가 쉽다. 네. 오히려 쉽다.
그래서 공장 창고이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거나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거나 네. 혹은 인구가 늘거나 인구가 늘거나. 예, 인구가 늘면 어떻게 되냐면 토지는 증가되지 않잖아요, 양이. 네. 그러면 인구가 늘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 주는 거죠. 뭐 지금은 자연녹지지만 주거 지역으로 혹은 뭐 준주거, 뭐 상업지, 네. 계획관리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을 시켜주는 네. 거예요. 이런 인사이트만 잘 찾아서 네. 공장을 사면은 네. 굉장히 좋겠다. 일단은 맞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저희랑 저희 스터디 하면서 네. 좀 초기에 투자 잘 하셨던 분들은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또 괜찮아요. 아,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을 받았는데 네. 이자가 200이 나갔어요. 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남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자 200 나가던 게 400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월세도 늘었어요. 올랐네요. 300 받는 게 500으로. 아. 그래서 내한테 100만 원 남는 거는 그대로예요. 아. 근데 만약에 금리는 한 3년 내로 보면 지금이 또 고금리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3년 내로 보면 금리는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월세는 잘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자는 줄어드는데 받는 월세는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월세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또 더 지나면 월세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수요가 계속 그러면은 늘기 때문에. 엄청나겠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네. 공장 창고를 들고 있으셨던 분들이 네. 옛날부터 이제 부자들이 많이 탄생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잘 안 알려줘요. 아, 본인이 사러 다니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네. 공장 창고를 사시는 분들은 계속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하죠. 예. 예. 그것만 하다 보면 뭐 사실상 저희도 아파트 투자도 좋아하고 하지만 네. 다른 거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공장 하나에 월세 5, 600 나와버리면 네. 와, 너무 좋죠. 네. 지금 우리가 사실 투자는 못했지만 네. 봤던 것 중에 뭐 10억짜리인데 네. 월세가 최소 500에서 700, 네. 많게는 한 1000만 원 세팅 가능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네. 더 작게 세팅돼 있다가 네. 다시 세팅하면 그 정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거래가 많이 멈췄거든요. 네. 예.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빠졌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4, 50% 정도 거래가 빠졌어요. 특정 지역은 거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멈춘 곳도 있는데. 맞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금리가 높은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팔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매물을 지금 볼 수 볼수 있는 있겠네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뭐 다음 편에 또 우리가 추가로 또 네. 영상 촬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큰 손들이 굵직굵직한 땅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는 또 그 사례로 또 찾아뵈면 되겠네요. 궁금하네요. 예. 네. 끝으로 네. 저희 설명글 네. 옆에 보면 설명글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공장 창고 토지 투자법 해서 네.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강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목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특강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